네, 서울 편입 논란이 이슈가 되면서 김포의 어떤 민심도 좀 부침을 겪었습니다. 환호하셨다가 다시 이거 시간이 없고 안 되는 거 아니냐 가라앉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동훈 위원장 가서 가능하다. 목련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있으면 목련 피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간단한 건데요. 이 프로세스는 우선 정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 부서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이제 정책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정책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주민투표인데요.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많으면 이제 그 해당되는 시는 이제 김포 같은 곳이죠. 이제 입법부로 넘어가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관할권 재조정이 되는 거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김포 같은 곳에 바이러스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경기북도가 좋으냐 서울시가 좋으냐가 아니라 서울시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제 총선용 쇼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스물스물 들으시는 분들이 진짠가 보다 이러셨었는데 그 중에 서울시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가 네. 아니면 경기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가 이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건 참고용으로 의견 청취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반대 아닌 반대 논리를 우리 시민들이 이제 좀 들으셨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내일이라도 주민투표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60% 이상 70% 네. 정도는 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김동연 지사가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분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게 김포의 서울 편입과 어떻게 보면 좀 상충하는 이슈라는 그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아니다. 같이 갈 수 있다. 병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자도 설치와 김포 서울 편입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완전히 다른 별건이거든요. 네. 특자도라는 것은 광역도를 하나 더 신설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울 통합, 예를 들어서 김포, 고양, 구리 같은 곳들은 관할권 재조정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두 가지 형태의 투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완샷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한 가지 법 가지고 두 가지 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주민의사가 이제 아마 네. 총선을 통해서 반영될 거라고 보거든요. 확인될 거라고 보니까 예. 확인되면은 경기북도는 한 10개 시군 가지고서 경기북도 찬반 투표하면 되고요. 또 저희 같은 곳들은 서울로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서 찬반 네. 투표하면 되니까 그거는 뭐 어려운 선택은 아닙니다. 네, 김포 지역의 또 중요한 이슈가 이제 5호선 연장 문제인데 사실 홍 전 의원께서 20대 의원 시절에 예. 김포 연장 문제를 김포 한강선으로 처음으로 제안하셨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시장도 또 현역 의원도 좀 반대하면서 뭐 좀 부딪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주 그 뭐 간단한 그 건폐장 하나 가지고서 네. 서로가 합의를 안 해서 그렇게 시간을 4년이라는 시간을 허공에다 날린 것이 이제 지금 한탄스러운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서울로 통합이 되면은 서울시가 재정 부담이 너무 많아져서 못할 거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는데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팩트 체크를 제가 해드리자면 네.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 차량 기지 일대가 16만 평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벌써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거기를 개발했을 경우 차량 기지와 건폐장을 이제 이전해 나가고 나면 그 일대 개발이 가능한데 개발을 할 경우에 몇 년 전에 8천억 정도의 개발 이익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 같으면 아마 1조 원대로 다 개발 이익이 발생할 텐데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 돈의 일부만 갖다 투입을 해줘도 네.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비용 문제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비 70% 때문에 예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탈을 아마 국무회의에서 예탈 면제를 해서 그 문제는 더 먼저 정부 사업비 분담과 우리 지자체 분담 비율이 다 정해지면 그 이후에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김포 지역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김포 골드라인이 굉장히 네. 좀 열악하잖아요. 교통 이슈 그리고 서울 편입 이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네. 있는데 김포 지역은 과거에는 보수 좀 우세 지역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이주하면서 표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실 계획이십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봐줘야 되는데요. 네. 10년 전에 제가 처음 정치할 때 그때 우리 시민이 한 20만이 채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50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김포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출생한 것이 아니고 대개의 경우에 서울에서 이제 김포로 이사 오신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젊은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과거 서울에서 생활하시던 그런 이제 생활권 그거에 대한 정보가 많으시니까 교육 문제, 교통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는 서울과의 통합을 통해서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 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김포의 선거 이슈는 젊은 가족들에 대한 문제를 경기도지사가 해결해 줄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장이 해결해 줄 것이냐 이 선택이라고 저는 봐서 아마 민주당이 더 이상 서울 편입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 혹은 반대하는 자세는 이제 걷어들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요. 최근에 노심초사 말씀 계속 네. 하시더라고요. OBS 시청자 여러분께 지역민들께도 한 말씀 인사해 주십시오. 예, 제가 요즘에 이제 인사드리면서 주로 드리는 말씀 그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하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홍철호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포을 후보로 공천받으신 홍철호 후보와 대화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